세 번째 꼭지는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비로 정했습니다. 이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어제는 공개 토론회까지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데 관련 소식은 그냥 얼떨결에 가만히 있다가 계속 한 방씩 터지고 있는 박명원 기자가 전해주시죠. 그렇게 소개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청주의 보배드림. 이야, 이분이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네, 다 저한테 안 좋고. 근데 진정성이 안 느껴져. 예. 그죠? 아닙니다. 이 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인가? 네, 29개. 네. 그 단체들, 시민단체 연대회인가? 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예, 이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죠. 예, 이 관련된 논란이 청주시의회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그 충북 참여연대 등 도내 29군데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계속해서 대응을 해왔는데요. 어제는 자료를 내고 보도 자료를 냈죠. 요런 주민수건 사업비와 관련된 폐지와 관련된 혹은 개선 방안과 관련된 공개 토론회를 열자라는 제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요 내용이 근데 또 의미가 없게 된 게 청주시에서 또 이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뒤에 청주시 의회 그것도 의장단이랑 뭐 협의를 해서 주민수건 사업비를 폐지를 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사실 의장단이 무슨 힘 있는 기구도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을 갖춘 기구도 아니고 뭐 조례나 뭐 시 어떤 규정에 의장단이라는 기구 자체가 명시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결정했다. 시의회를 대표해서. 근데 얼핏 들으면 뭔가 대표성이 뭐 엄청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의장단께서 어제 이제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를 없애셨는데 이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름만 없어진 거라는 시각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관련된 예산 편성 과정이 어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거를 뭐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의원이 그 담당 부서 공무원과 얘기를 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해달라.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청주시가 충북인뉴스가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달았어요. 정보 부존재를 처리하면서 소규모 주민수급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 일체를 달라고 하니까 없대요. 그러니까 부존재. 그렇죠. 이미 없어요. 관련된 모든 자료가. 본인들은. 하지만 저희들은 예산서를 구해서 그걸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있는 자료도 없다고 하는 청주시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황당한 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떳떳하고 이 예산들이 정말 올바르게 쓰인다면 저는 제가 먼저 나서서 공개할 것 같아요. 제가 재선의원, 삼선의원이면 나 이런 데다 썼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쌈짓돈입니까? 시민단체 여러분 제대로 알고 비판하십시오. 충북 도의회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단체가 성명을 냈고. 그런 말을 하려면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데 썼습니다. 나 이런 데 재량사비 썼어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우 팟 매거진의 보배들이 많네.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니까. 운동권. 그래서 하도 공개를 안 하셔가지고 예산서를 엄청 뒤졌어요. 정말 어디다 쓰셨길래 이렇게 감추시나. 일단은 뭐 청주시 의회 먼저 말씀드리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도로 포장하시는데 예산을 다 쓰셨고요. 뭐 마을 정자 설치하는데도 쓰신 분들도 계세요. 그 마을 정자가 정말 필요한지는 의문이지만 자, 몇 군데 도로는 직접 가봤어요. 뭐 공원이나 이런 데 진입 도로는 출근 시간에 가봤는데 어디를 포장을 한다는 거고 어디를 이게 정말 공사가 시급할 정도의 정비공사 필요한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갔었을 땐 뭐 포트홀이 있다든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시 까진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청주시의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정확하게 따지셨기 때문에 뭐 의심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내역들이 있고 올해 거는 요 정도예요.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그 자료를 요구했었고 정보 부존재 처리를 했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여기에 다 쏠려 있으니까 관련된 예산을 심지어 올리지 않은 분들도 꽤 계세요. 그 예산 올렸다가 잘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작년 거를 한번 봤습니다. 2017년도.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꼭 6.25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재 개구? 아유, 저 몹쓸 아재 개구. 자, 그런데 이제
주민수건 사업비로 정자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주민사업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 수건 사업비로 모 시의원은 정자를 줬어요. 그런데 모 시의원은 뭐냐면 또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제 시끄럽다 애들 모여서 술 먹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포크레인 불러다가 그냥 또 부셔버렸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입건이 돼서 벌금. 네, 벌금까지 맞으셨는데. 그러니까 시의원이 웃기잖아요. 누구는 재량 그러니까 주민수건 사업비로 정자 짓고 누구는 때려부시고 잘들 하죠. 근데 그 돈이 결국 우리 돈이라는 거예요. 시민들의 돈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2017년도에 과연 우리 청주시 의원님들이 어디다가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을 쓰셨나 살짝 봤더니 아파트 뭐 안에 있는 경로당 그리고 또 아파트 내부에 있는 주차의 캐노피 주차장 덮개를 만들어달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지난해에. 근데 올해는 그래도 청주시가 약간의 눈치를 본 게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를 신청을 받으면서 경로당과 아파트 관련 예산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올해는 도로 포장을 주로 많이들 신청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 도로과에서 각 구청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분들이 나가서 직접 그 문제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데에 관련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예산이 부족하면 본 예산에 투입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의원들한테 일정 예산을 배분해서 그것들을 마치 내가 해줬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지 사실 이해는 잘 안 가요. 여기는 아파트 밖같이 아니에요. 아파트 밖이 아니라 아파트 아닙니다. 아닌데 사유재산이잖아요. 그 사유재산 안에 부지를 갖다가 그 도로를 포장해 준 거예요.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근데 주로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왜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그 저소득층이 주로 밀집해서 사는 뭐 이런 동이라든지 동네라든지 이런 곳일수록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그 시급성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화가 나는 지점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의원 재량 사업비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라고 불리는 예산을 쓰는 청주시 의원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과연 정말 그 예산이 시급하냐 5천만 원 1인당 최고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거기에 쓸 만큼 사실 그 비교 예산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결식아동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그 카드가 있어요. 급식카드. 급식카드. 그거 참여연대에서 무려 5, 6년 전쯤인데 5, 6년 전쯤에 올려달라고 해서 한 끼당 올려준 게 4,000원인가 그래요. 한 끼에 4,000원짜리 밥을 먹어요, 애들은. 근데 왜 도로에 그 수천만 원을 쓰냐 이거죠. 그것도 방학 때 되면은 한 끼밖에 못 먹어요. 방학은 두 끼로 늘려주는데 그것도 한 해에 쓸 수 있는 돈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딜 가서 돈가스를 하나 먹어도 7,000원, 8,000원인데 4,000원짜리 밥 아이들이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점 자꾸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서를 다 뒤져봤는데 또 화가 나는 건 죄다 구청에 있는 도로 포장하는 데만 예산을 썼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뭐 급식이라든지 결식아동들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복지기관에 그 예산 부족해가지고 본인들 사비 써가지고 밥 사 먹는 사람들한테 쓰는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무슨 민원에 대한 예산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화가 나게 하는 건 진짜 화가 난 진짜 거 화나는 것 같아요. 진짜 충북.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본인들 월급 쪼개가면서 그 아이들 밥 사주고 커피 사줘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럼 도대체 시의원들은 그 돈을 어디다 쓰냐 이거죠. 그럼 도의원들은 또 얼마나 대단하냐면 본인이 사는 아파트,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본인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수천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연철음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의 아파트에 1억 원, 그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1억 원의 예산에 요청을 했어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충북 도의회장 장선배 의장은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3천만 원을 투입해서 CCTV를 설치했고요. 이 외에도 본인들 지역구에 뭐 운동시설 바닥교체 안전패스 뭐 2,500만 원 엄청 많아요. 뭐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아파트 도배해주는데 그 외부 도색해주는데 2,000만 원. LED 등으로 바꿔주는데 네, 거기도 3,000만 원. 저는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원래 아파트에는 장기 수선 그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네. 그 이런 일들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처럼 적립을 해놓는 돈이에요. 그 돈이 없으면 없어도 해주는 건 문제인데 있는데도 해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짚어봅시다. 그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부동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아파트는 2004년, 2005년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 승인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입주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곳은 이곳이 지금 제가 선남동에 있는 곳으로 아는데 2008년. 그럼 아파트가 입주 시작한 게 지금 10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 좋아요. 아니 그래도 주민들 다수가 정말 꼭 필요하다 해서 원해서 이게 주민수건 사업이니까 근데 아파트 단지 안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시설은 그 해당 아파트에서 해당 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내는 거고 그 관리비 안에서 이런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내면서 정말 아파트가 나중에 노후화됐을 때 필요한 예산들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는 몇 년 동안은 그 시공사에서 책임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도의원들, 시의원들이 나서서 해주냐 이거죠. 다 표 때문이에요. 제가 인터뷰한 분들은 죄다 이해관계가 없고 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럴 거면은 왜 본인 지역구에 있는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절대 지원하지 않는 건지 본인 사업비로 왜 본인이 지역구로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그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건지 아니 그렇게 소규 뭐 주민수건에 대한 사업비를 쓸 거면 그런 데에다 쓰지 왜 아파트 멀쩡한 아파트에다 도색을 해준댔어요. 그리고 아파트 해줄 수 있다라고 정말 100번 양보해서 친다면 아파트 해주는 곳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후가 덜 된 곳 장기수선 충당금이 많은 곳들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정작 수곡동을 예를 들면 거의 뭐 복지동이라고 불리면서 사람 뭐 언론에도 많이 올라다녔잖아요. 거기 뭐 또 임대주택 짓는다고 하니까 복지동을 만들 거냐라고 하면서 그럼 거기 있는 그 복지동이라고 불리는 그곳 아파트에 있는 정말 어려우신 어르신들 그리고 혼자 사는 장애인 가정들이 살고 있는 그 가구에 그 아파트에 어떤 의원이 어떤 예산을 재량 사업비로 썼나를 제가 찾아봤는데 한 건도 없어요. 정말? 단 한 건도 없어요. 에이 설마. 그 없이 사는 분들이 조금씩 모은 돈으로 아파트 도색을 하는 거예요. 그 해당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잖아요. 그 임대에서 전환을 한 건데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다 이제 평수도 작고 힘든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 주민센터에서 꽤 오래 근무했던 한 공무원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주민센터에 몇 해 전에 건물 바깥쪽으로 안에는 어떻게 손을 못 대니까 바깥쪽으로 해서 옥 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1,몇백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엘리베이터를 주민센터에 설치를 했느냐. 1층은 행정 민원 업무를 보는 곳이잖아요. 근데 2층은 말씀하셨던 바로 그 동인데 어르신들이 주로 그 2층에서 뭐 문화센터라든지 각종 뭐 모임들이 정말 많아요. 취미 활동도 거기서 많이 하고. 근데 관절 안 좋은 분들이나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쓴다 하면 모를까. 근데 박명훈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해당 아파트, 수곡동의 그 모 아파트라든지 그런 쪽의 예산을 내가 꼭 쓰겠다라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없어. 2017년, 18년 확인했는데 그 관련된 예산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 의원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와 관련돼서는 그리고 아파트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그 도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노후화가 돼서 필요한 것들 거기가 얼마 전에 도색을 했거든요. 지난해 말인가. 그때도 이제 아파트 예산으로 했어요. 그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근데 인근에 이제 대규모 단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산층 가정들이 사는 아파트들은 앞에 보도블록을 깔아주는데 2,500만 원씩 쓰고요.
그 안에 운동기구를 해주면 1,500만 원씩 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거든요. 충북도 의회만 하더라도 올해 그 추경에 올라와 있는 그 예산서상 써져 있는 그 노후불량 공동주택 관련 예산만 9억 원이 넘어요. 이 9억 원은 꼭 그런 아파트에다 써야 되냐. 저는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조금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민복지의 그 불균형이라고나 할까요? 횡단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거리 교차로 여기에서 청주도 지금 일부 지역들이 그걸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의 녹색이 네 방향 모두 동시에 그거에서 한술 더 떠서 대각선으로 건너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러니까 대각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횡단보도를 2번을 건너야 되는데 그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좀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겐 이게 진짜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이 대각선으로 건너는 교차로가 시행되는데 제가 전체를 다 가본 건 아닙니다만 우연히 다니다가 발견을 한 건데 주로 좀 어느 정도 중산층이나 그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게 시범 우선지구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그 공무원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다는 그 공무원은 제 기억으로도 한 6, 7년 전? 그때부터 계속 요구를 했어요. 바로 수곡동. 그쪽에 뭐 휠체어가 아니면 고동이 아예 불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고 장애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최우선 지역으로 슬로우 타운을 아예 만들자. 그래서 이걸 계속 요구하고 추진했던 걸로 아는데 주민센터 뭐 직원분 개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겠어요. 이런 데는 그 교차로가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맞아 떨어져 가는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그럼 뭐 표가 되는 곳, 향후 이제 정책 행보에 도움이 될 만한 곳에 더 마음이 가고 자, 손이 가는 거죠. 김남균 기자. 네. 그럼 아까 그 임대 아파트에서 전환했다는 이런 곳은 왜 별로 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표가 안 된다기보다는 네. 요구가 없었을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그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법률로 구성이 되잖아요. 입주자 대표. 예. 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이제 주민들의 뭐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반영을 해서 시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을 만나서 요구를 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영구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이 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곳에서 뭔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없구나. 네, 그러니까 LH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뭐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의원들을 만나서 우리한테 해주시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주자 대표자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가 좀 더 주민들한테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내세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원님 만나서 부탁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해냈습니다라고 이제 성과를 내세우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런 연구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직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좀 찾아가서 해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박명원 기자 어느 정도 좀 진정됐어요? 네, 아까하고 목소리가 많이 다른데? 근데 이게 진짜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일부 도의원들은 본인 페이스북에 이런 문제 제기를 조롱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 알고 나는 얘기냐? 재량 사업비가 쌈짓돈? 뭐 이러면서 뭐 오히려 주민들과 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다. 시민단체의 시민오면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이제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하는구나. 약간 이제 본인들의 의사는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건데 그분들한테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본인이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했던 선배 의원들이라면 본인이랑 의정생활 동안
초규모 주민수건 사업비를 어디다 쓰셨는지 정도는 떳떳하게 공개하신 다음에 시민단체들과 뭘 하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고 하는 거냐 라는 비판을 그때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제가 수건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수건이라는 국어사전에 명시된 수건이라는 뜻은 오래전부터 품어온 염원이나 소망입니다. 우리 지방의원님들 과연 정말 이 수건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본인들이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하셨던 그 예산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품어온 염원이나 소망인 것인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혹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지원해줘야 되고 정말 그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수건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살펴봐야 되는 시간이지 않을까 하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배드림 많네. 예. 그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그걸 내걸고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지방의회까지 다 석권을 했습니다. 잠깐. 근데 왜 굳이 민주당만 콕 집어? 거기 안에는 자유한국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는데? 숫자가 너무 미약해요. 진짜로. 우리 충북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더 정신 차려야 된다. 4명밖에 안 됩니다. 30명이 넘는 도의원들이 다 민주당이에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랬으면 자기 안에 있는 적폐부터 청산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누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까? 혹시라도 민주당 의원이 이 방송을 듣고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쟤네들 뭘 알고나 지금 얘기하는 거야? 뭘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개 토론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 않고? 이런 건 정책 토론회를 꼭 열었으면 좋겠네. 청주시는 뭐 장소 제공을 아예 안 했죠. 의회는. 우리가 해볼까? 요건 이제 나중에 편집해도 되니까. 네. 충북 도의회는 정말로 예산서만 있으면 어디다 했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 장소 섭외하고 뭐 충북인 뉴스와 와우팜 매거진 공동으로 해서 해당 시의원, 도의원 그 당별로 일단은 다 요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의원들과 나오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다 밝혀드리고 뭐 바쁘셔서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게 가능할 것 같냐면 김 빠진 무슨 토론회가 아니라 그 객석에 오신 분들이 시민들이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장에서 그 설문조사도 해본다든지 수건, 아까 그 박명훈 기자가 좋은 얘기 했는데 수건하고 가로 열고 한자로 쓰고 사전 뜻풀이 해주고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그 동에 수건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적어주십시오. 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무대에서 이거 읽어드리기도 하고 또 해당 의원이 있으면 질문도 던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의원들이 좀 참여를 하면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이 문제만 얘기하면 뭐 꼬드겨야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명칭대로 수건 사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라. 주민수건 사업비. 발음도 쉽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타월? 제 친구 하나의 팟캐스트를 듣는데 그 구두 경보를 보고 빵 터졌대요. 아, 와, 그 친구 안 할래. 그거 하나는 아니 근데 그거 하나는 괜찮았어. 네, 맞아요, 재밌었어요. 오늘 수건은 좀 나는 그 자신의 구두에다 대고 너 조심해 이 말을 하는 제가 갑분싸 이거 알았어요. 알아냈어요. 아니 잠깐만 그 김 기자를 보고 저 김남균 기자가 살신성인의 자세를 갖고 있구나. 저 신발이 냄새가 정말 혹독할 텐데 그걸 견디면서 그러니까 저는요. 갑분싸 우리 이제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딴 얘기 넘어가면 자 민주당 도의원들이 지금 있잖아요. 자꾸 이제 명칭을 바꾸잖아요. 청주시도 그렇고 재량사업비 이제 없앴습니다. 의원 수건 사업비 개선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저거예요. 키높이 신고서 자기 키 컸다. 키높이 신었다고 키 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면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그 순간만 모면 하려고 하는데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그 진위가 뭔지 그걸 좀 받아들여 줬으면. 주민수건 사업비를 사용을 하고 그걸 당당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을 저는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뭐 투자해서 해줬으니까 저 의원이 능력 있다? 아니거든요. 요즘 시민들께서 차라리 우리 사는 아파트는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위쪽에 캐노피 설치하면 특히 겨울 같은데 눈이 거기 쌓이지 않으니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아파트 단지 바로 밖에 나가면 이러이러한 데 썼더라면 야, 참 아이디어 좋다라든지 참 고민 많이 했구나. 저 의원이 진정성이 있구나. 시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것 같거든. 근데 너무 쉽게들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돈들을. 예전에 그러니까 청주시의회에 이제 모 의원이 되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다른 의원들은 수건 사업비로 그렇게 쓰는데 그쪽에다가 쓰지 않고 네.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그 돈으로 책을 사서 이제 쭉 책을 나눠주는. 그게 100번 낫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썼던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용단이 필요했던 거죠. 거기에 책 나눠준다고 표가 되진 않거든요. 오늘 박명훈 기자가 막 흥분해가지고 목소리 높아지니까 저도 덩달아서. 어쨌든 이 주민수건 사업비도 우리가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냥 우려 먹읍시다. 잊을만 하면 계속 한번 우려내서. 아직 청주시는 2번의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도의회도. 우리 박 기자가 지켜보겠어. 이 정도면 탈탈 털은 거예요. 더 이상 자꾸 우리 이제 기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취재하게 하는 건 시간 낭비고 아니야. 사회적 낭비예요. 저는 세상을 그래도 아름답게 보고 싶어요. 의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예산을 쓸 생각을 했는지 정말 업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려먹읍시다. 네? 아예 그냥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네.